저는 지금 막 떨고 있으니까 가방도 좀 무겁고 해서 그걸로 막 지탱하느라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자수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와서 자수한다는 그 말에 거기 있던 분들 다 일어나더라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마연TV에 전직 북한에서 여성 경찰로 근무하다가 탈북한 허정희 씨를 시마연TV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전직이 여성경찰, 경제감찰과에서 근무를 했던 적이 있던 호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 제가 궁금해하는 또 궁금증이나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는 궁금증이 같을 것 같아요. 여성 경찰을 하고 경제감찰에서 근무를 하던 별단 보안원이 뭐 때문에 탈북을 했을까? 난 그게 조금 궁금합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제가 평양시 보안소 경제감찰과에서 3년 2개월이라고 이제 근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겪다나니까 저도 이제 약간 그거를 다 제끼고 그렇게 이제 대한민국을 선택해서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언니, 갑자기 이게 와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넘었어요? 중국 가야 되겠다 넘었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중국에 왔다가 남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이제 보안원으로 있을 때가 아니고, 경찰이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장사의 길에 나섰다가, 좀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중국까지 온 거군요. 네. 근데 여기서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또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올 때 사실 너무 막 힘들었어요. 중국인 신분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때는 또 그거를 해준 사람이 화를 입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그걸 타고 비행기까지 타고 시성 만나라는 데까지 날아가서 태국까지 걸어 올라갔어요. 나는 이렇게 제주도로 오는 길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그럼 삼국을 통해서 여권까지 있는데 그 해준 사람을 피해 안 입히겠다고. 그런데 제가 이 허정희 대표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까지 날아가서 거기서 자수를 해서 왔더라고요. 와, 그러면 여권도 있었고 중국인 신분도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그 브로커를 만났고 어떻게 그 제주도까지 오게 됐는지, 그 길은 누가 알려줬는지 그거 조금 얘기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이제 중국에 와서 저도 인수매매를 당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 같은 마음이잖아요. 중국 신분 없이 검은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 그게 좀 안타깝기도 했지만 사람이 다 악한 사람들만 사는 세상은 아니더라고요. 중국이. 그래서 좋은 분 만나서 사업을 이렇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제가 북한 사람이라는 걸 이제 알고 나서는 중국 국적을 만들어 주느라고 애를 쓰던 끝에 이제 국적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국적을 만들고 나서 제가 중국에서 이제 화장품 사업을 했거든요. 꽤 크게 하셨더라고요. 집도 보여주고 그 회사 건물 보여주는 게 정말 컸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제가 다른 회사에 이제 한국 대표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시기를 진짜 북한 사람이 맞냐 하는 식으로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한국으로 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가야 되는지는 저도 잘 몰랐고 비행기를 타야 된다는 건 저는 꿈에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근데 그분이 여권을 한번 만들어 봐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권은 일단 만들자고 해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가자니 떨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조금 좀 남한에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부터 부담감이 생기죠. 네, 근데 제가 그 부담감이라는 게 제가 대한민국에 친척이 없어서가 아니고 친척도 없지만은 땅 내가 굳이 중국 땅에서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사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경찰을 할 때 그쪽에서 저희는 세뇌를 시키잖아요. 가면 뭔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무섭긴 하죠. 저희는 계속 이제 강생활 총화하고 이럴 때마다 보안소단 하니까 심한 정도가 아니고 한국 CDR을 직접 보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 보여주는 내용. 드라마 같은 일은 그런 게 아니고 무시무시한 이른 감을 저희한테 주고 저희가 교육을 받을 때 남조선 뒤에는 항상 미국이 있다는 그걸로 해가지고 맞아요. 네. 그러면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에 사람 무슨 대체 죽인다는 네. 이런 것도 나오고 언니 그 여자 나왔는데 단더를 야! 하고 부려가지고 그 사람 눈알 뻗고 막 이런 게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저희는 정치적 사상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심하게 좀 교육을 하고 있고, 한국에 왔으니까 뭐 월북했다 이런 말을 듣는데 제가 있을 때는 월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월경.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막 교육을 할 때 중국에 가게 되면 손목 발목 다 자르고 돼지처럼 이제 기른다. 네, 피 그러니까 뽑는다. 그치, 그러니까 염색하는데 사람 피가 들어가면 그 염색이 흡수지지 않는다. 그래서 중국어 컬러는 이쁘다. 이쁘다. 맞아요. 그렇게 빠지지 얘기해요. 않는다. 네. 그 돼지 사육 하듯이 사람 사육하다. 우리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들었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리고 양강도 해산 이런 데는 와볼 생각도 평양에 있을 땐 하지도 못했던 그런 정신 가지고 있는데 한국을 와야 된다고 제가 생각하니까 떨리는 거예요. 저희는 국정원이라고 저는 몰랐어요. 제가 있을 때는 안기부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기부에 들어가게 되면 정기 검문부터 시작해서 무슨 물검은 뭐 이런 걸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맞아.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중국에서 저도 인신매매 당해서 애기도 낳고 이렇게 했지만 가정적으로 조금 이제 압박감 이런 게 있고, 아무리 국적을 가졌어도 제가 같이 이제 살았던 남자는 제가 북한 사람이랑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자꾸 그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신분증이 있으면 뭐하냐. 그래도 북한 고마워. 사람이다. 경찰에서 와서 너를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돌려보낸다. 이런 식으로 압박감을 주면서 이제 사업을 하던 그때니까 돈도 이제 뺏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냥 단호한 결심으로 죽든 살든 가보자고 생각했고, 탈북을 할 때에도 무조건 살아야지 이 생각보다도 운명에 맡기자고 저는 탈북을 했던 거니까. 그래서 또 한 번에 그런 거를 겪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솔직히. 그러면 그 티켓을 끊어서 제주도 여행 가는 거는 비자 발급하는 게 중국인으로서 쉬웠나요? 저는 아니,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비자를 몰랐거든요. 발급받은 게 아니고 요건이 있으면 네. 그 여행사하고 얘기를 잘 나눠가지고 관광으로 제주도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 그럼 비자를 없이. 비자 없이 그냥 관광으로 네, 그냥 갈 맞아요. 수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있었구나. 네, 그거를 해주는 분이 다 한국 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뭐 오너나 이런 데서 보게 되면 엄청 솔직하고 부드럽고 또 같은 기간에 이제 화장품을 이런 걸 하는 그거라 믿어보자 하고 얘기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이제 티켓도 다 예매를 해주고 했어요. 네. 일단 공항에서 출발할 때부터는 제가 청양에서 이제 네. 산정선구 네. 거기서 청양 그 공항에서 탔는데 거기서부터는 저 혼자였어요. 근데 제가 제주도로 거추한 게 아니고 네. 상해에 거쳐서 네. 그리고 상해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서 거기서 이제 제주도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상해에 내리니까 막 외국 사람도 많고 그런데 거기에 시선이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야 되는 그 로정이 저는 제일 어려웠어요. 그때 왜 당시. 어려웠어요? 그냥 비행기 환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북경에서 비행기를 바꿔 타고 곤명 가는 걸 타고 왔기 때문에 그렇게 근데 어려웠을까? 저는 이제 두려움이 꽉 찼던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잖아요. 최종 이제. 마지막 한국 가는 비행기를 그쵸. 갈아타야 되니까. 근데 중국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괜찮지만 제주도 가는 비행기 올라탔을 때 혹시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정신은 하나도 없었고 밥 먹을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날이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오는 날이 엄청 비가 많이 와서 상해 공항에서 비행기가 이제 뭐 몇 시간이 이제 연착됐구나. 늦어진다고. 그럼 또 속이 근데 바지바지 끓지. 예, 밥 먹으러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비행기를 타야 되는 분들이 티켓이 있는 분에 한해서 도시락을 그 티켓을 보여주고 도시락을 주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앉아가지고 도시락을 받아야 되는데 이 티켓 보고 혹시 의심하지 않을까 이런 겁이 딱 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예 받지도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다른 분 또 없냐 이렇게 뭐 하이 오랜만이면서 막 중국말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배는 고프잖아요. 지금 아침에 탔는데 거기에 도착한 거는 그래서 저녁에 비행기를 타게 되면 6시 몇 분에 그렇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먹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뭐 죽든 살든 이제부터 부딪혀야 돼서 그래서 티켓을 보여주니까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밥이 도시락이라는 게 중국에서 준 도시락이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꿀맛인지 배고프다. 배고플 땐 뭐든 다 맛있어요. 그 과정을 거치고 비가 조금 멎어서 상해에서부터 제주도까지 오는 그 비행기를 또 탔는데 몇 시간 왔어요? 상해에서 오면 한두 시간 오나 언니? 아니, 오나?
2시간은 안 가요. 근데 긴장되니까 시간 그게 아니고 그때 막 걱정되는 게 저는 중국 사람 신분단 하니까 타게 되면 입국하는 외국인들 그 쓰는 그거 있잖아요. 맞아. 뭐 물건이면 뭐 어디 호텔에 간다 이걸 쓰라는데 저는 어느 호텔에 가는 게 아니었고 제주도 공항에만 밖에 딱 나오게 되면 그 대표님이 얘기해줘서 밖에서 이제 마중 어느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공항 밖에만 나가면 된다. 몇 번 출국에 그 나가면 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 기간에 이걸 써야 되는데 어느 호텔이라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옆에 앉은 분이 이제 중국 분인데 그 쓰는 거 보니까 이제 자기 여권 있고 막 이렇게 중국 걸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쓰긴 썼는데 막 갑자기 영어를 쓰려니까 중국 이름이 영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옆에 분한테 조금 떠듬대면서 저 비행기 처음 타봐서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작성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한족인데 지금 조선 쪽도 아니고 네, 여기도 얼큰한 한족이네. 한국에 얘기하는 게 중국어 제대로 못하는 한족, 이상한 한족들이지. 너무 떨리니까 나도 말도 그랬거든, 못하는 언니.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딱 생각난 게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그럴 수밖에 없지. 엔징 푸허시 캄프지엘라 이러면 막 눈이 잘 안 보이고 안 좋아서 이 글이 잘 안 보인다. 예. 그래, 그래야 말이 되는 그러니까 거지. 그분이 이제 다 여권 가지고 써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호텔에 가나 물어보는데 제주도에 어느 호텔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저는. 일단은 뭐 시시하고 받아지고선 있는데 그냥 온몸에 땀이 흐르는데 진짜 아짜아짜한 순간으로 해서 제주도까지 도착했는데 그게 반가운 게 아니고 딱 그 죽음의 길로 이렇게 막 가는. 제 발로 막 날 죽여주소 하고 찾아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언니 제주도에 와서는 대책이 있었어요. 언니 딱 제주도에 오면 자수를 해서 가서 대한민국을 찾아왔습니다라고 자수할 생각이었죠. 들어올 때부터. 네, 근데 저도 생각은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하루 저녁 자고 뭐 다음날 되면 이제 설명을 해줄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근데 제주도 공항에 내려서 희한하기도 하지만 보고 반갑다는 그거보다도 너무 제가 긴장돼서 나니까 저 순환비행장만 줄 알았거든요. 북한인 줄 알았어요? 네, 안에 갑자기 딱 내렸는데 다 한국 걸로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잘못 오지 않아. 그러니까 막 안절부절을 못하고 사람들 빨리빨리 나가는데 저는 계속 이 한 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게 막 무슨 기분인지 그래서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다 안 되겠더라. 저 진짜 제일 마지막으로 저희 비행기에서 나왔는데 다 나가고 조용했어요. 나가려니까 저한테 다시 주더라고요. 이거를 주면서 이제 중국어를 섞어서 하는데 그 공항에 제주 공항에 있는 이제 그 분이 말투가 좀 서툴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그렇다고 평양말은 할 수 없잖아요. 제주도 공항 밖에만 나가면 저를 이제 안내해줄 그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라 하고 가르쳐줄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 중국말을 하니까 이제 저보고 어디 가는지 숙박 하는 데가 어딘지 그걸 밝히라는 거예요. 어딘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검색도 하나도 해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다른 비행기 분이 이제 오면서 그거를 안 썼다고 해서 쓰는데 신라 호텔이라고 쓰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그럼 따라 써야지. 갑자기 중국말로 쓰려니까 또 생각 안 나?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참 멍청 그다음에 한적이야. 안 되겠더라고요. 너무 긴장하면 그래. 모르겠다 하고 그냥 한국어로 썼어요. 우리 글로 신라 호텔이라고. 근데 그 글도 이쁘게 쓴 게 아니고 이제 글자 구리듯이 이렇게 썼어요. 중국 사람이면 당연히 그렇게 쓰겠지 하고 괜찮더라고요. 통과해서 밖에 나왔는데 심장이 두근댄다는 건 밖에 딱 나가기 전까지 한국이라는 건 뻔히 아는데 너무 우리 글을 처음 막 쫙 쓰고 한국말 하는 그걸 보니까 몇 년 만에 보니까 그게 얼마나 더 반갑습니까? 떨린단 말이에요. 밖에 나와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호텔까지 데려줬는데 그 호텔이 이름이 무언지도 저 몰랐어요. 제가 한국 국적 다 받고 후에 가서 알은 거는 중국에서 관광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이제 펜션 같은 데 들어갈 때 저희가 이렇게 막 쌀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잖아요. 중국 분들은 여행 올 때 그 호텔에 묵는 게 다 이런 침대가 없고 방바닥이다 하니까 조그만 남비도를 갖다가 이렇게 밥당 해서 먹더라. 가족끼리 여행 들어오는 그거라. 거기에 들어갔는데 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바람이 또 엄청 부니까 근데 그날 이제 비가 앉으라 좀 춥고 밖에 나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무서워서 나올 수는 없고 기다리다 너무 배고파서 마트에 내려와서 라면 뭐 이런 거를 사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울면서 있었어요. 다시 갈까도 생각했고 다시 가긴 왜 가 언니? 그럼 자수해야지. 그럼 어떻게 됐어요? 자수를 어떻게 했나요? 저 3박 4일
있었는데 놀러 다녔어요? 3박 4일 아니요. 동안? 전 호텔에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제주도가 가만히 있어요. 어디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어. 그냥 호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잡혀서 이제 뭐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돼서 또 북송이 되면 어떡하고. 별 다른 뭐 제가 간첩이 아닌 거는 조만 알고 있지. 여기 대한민국에서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겁이 나가지고 고문당하는 그거. 야, 언니 저는- 너 중국에서 너무 몰랐다. 제가 있는 그쪽에는 조선족도 없었어요. 언니 그럼 수많은 탈북민들이 와서 여기서 3만 명 이상 정착에 산다는 것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몰랐어요. 어머야. 3만 명 이상 산다는 건 모르고 제가 이제 중국에서 한국 오기 전에 딱 구분이 좋은 게 이제 그 저희 북한 분들 하는 방송 그 채널을 www. 뭐 이렇게 해가지고 유튜브로 들어가는 게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여줘서 잠깐 봤는데 그때 반 게 이제 만나러 갑니다? 네, 이제 아. 만나러 갑니다. 그 방송을 하는데 저는 다 한국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 이런 흉내내고 앉아서. 그쵸. 나 그렇게 보고서 딱 두 개의 채널인가 보고. 말투가 오면 다른데 언니. 아니 근데 이제 너무 저는 사상적으로 너무 그런 거를 아이, 맞아. 이 완전히. 판단하니까 그러니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울며불며 있댔는데 충격적인 전화 한마디 받고 이제 제가 순간에 그냥 자수하러 경찰서까지도 어떻게 간지 몰라요. 무슨 충격적인 전화였습니까? 전화 한 통. 무슨 전화였습니까? 중국에서 저를 이렇게 가겠고 막 얘기해주고 결심하게까지 그렇게 도와준 그분의 아내였는데 조선족이었어요. 전화 오면서 이제 딱 얘기하는 게 아니 허 사장 아직도 호텔에 있냐고. 그래서 그렇다니까 아니 대표님이 막 짜증 내신다고. 거기서 뭐 하냐고 해서 나 중국 다시 가야 될 것 같다. 그랬더니 한단 얘기가 진짜 북한 사람 맞냐고. 혹시 조선족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말에 오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족. 야, 내가 이런 말 들으면서까지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중국에 다시 가겠다는 생각은 안 하고 이제는 조선족이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죽든 살든 가보자. 그냥 다 들고 나왔어요. 짐 다 들고 경찰서 찾아갔습니까? 직접? 네. 근데 거기서 진짜 안 멀어요. 소로텔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싹 굽인돌이만 돌면 그 뒤에 파출소가 있었어요. 그 파출소 찾아가니까 뭐래요? 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파출소 들어가서.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리가 떨었잖아요. 딱 들어가면서 여권부터 내밀었어요. 여권부터 이렇게 내보이면서 저 이제 중국에서 관광으로 제주도 왔는데 그러니까 뭐 도와드릴까요? 근데 그 말투가 저는 지금 막 떨고 있으니까 가방도 좀 무겁고 그래서 그걸로 막 지탱하느라고 그러면서 북한에서 왔습니다. 자수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와서 자수한다는 그 말에 거기 있던 분들 다 일어나더라고요. 오느라고 수고 많았다고 막 짐 받아주고 악수해주고 그러는데 조금 그때는 이제 막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대해준 거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다는데 이렇게도 해주나. 그래서 제가 거기서 울고 그러니까 이제 막 앉아서 물도 주면서 울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그 생각하면서 지금 처음 우는데 그때 도와주신 그 경찰서에 있던 분 제가 이름을 기억 못한 게 좀 후회스럽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얘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몇 시간 거기서 기다렸나요? 예, 1시간 반 정도? 그분들은 저를 이렇게 저사한 게 아니고 인계해줘야 되죠. 예, 저한테 차근차근 설명해줘요. 제가 너무 떨고 있고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러면 계속 손잡아주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이제 자기네가 여기서 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을 따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냐고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안기부에서 날 데리러 오는 그렇지. 거로구나 이렇게 이렇게 맞지. 그렇게 생각하다니까 맞긴 계속